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네요. 지난주에는 개원예술중학교가 실기시험이 있어서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52페이지에서 5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교과서와 학습지를 준비해 주세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함께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폭력이 왜 비도덕적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폭력으로 인한 문제점은 피해자의 상처, 즉 피해자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상처뿐 아니라 후유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가해자 자신에게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기타적인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폭력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심화시키고 폭력을 악순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었죠. 또한 폭력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개개인의 자유와 또 행복하고 안전할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등의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폭력을 비도덕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비도덕적이고 문제를 야기하는 폭력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마음 열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판사님이신데요. 호통치는 판사님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죠. 잘 보셨나요? 법정과 같은 곳에서 혹은 경찰서와 같은 곳에서 누군가 호통을 치고 벌로 다스려야지만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문제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서로를 상처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그렇다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차원과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차원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분노를 조절하고 내가 행했던 분노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폭력이 나 자신과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민감성 및 공감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무심코 하는 사소한 행동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폭력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폭력을 당하면 겪게 될 고통을 상상해서 자기 일처럼 느껴보는 공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 폭력은 일어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때문에 대화와 같은 방법으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가 평화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평화를 해치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 이것을 평화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나 그다음 스스로의 분노 혹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공감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공감 능력이 폭력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공감이라고 한다는 것은 5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상황에서 너는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아, 그런 상황에서 너는 그런 감정을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4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놓여 있었던 그 상황에 서서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이 어떠할지를 나의 감정과 동일시해보는 능력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공감 능력이 없을 때에는 폭력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관하게 되고 나아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인간으로 볼 줄 모르면 동일시하지 못하고, 즉 역지사지의 마음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기분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에 가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고 방관하는 것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만약 가해자와 방관자들에게 공감 능력이 있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해자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겠죠. 폭력이라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수 있었겠죠. 나아가 이러한 공감 능력은 우리에게 이타심을 길러주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공감 능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내가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고 또 어떤 상처를 받게 될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가해자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기분이 들지를 안다면 방관자도 생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폭력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폭력을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먼저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 개인 방송이 늘어나면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자극이 되는 방송의 문제점이 야기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율적인 규제도 규제이지만 이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최근에 조금 더 이슈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마련할 때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문제점을 깨닫도록 교육하고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제도 역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정상생활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가해자가 폭력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이것들을 깨달은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풍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드라마에서는 거칠게 여자를 대하는 남자의 모습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모방이 데이트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드라마 속 모습을 가지고 한 헤어 가상체험 업체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맞아도 예쁜 어떤 연예인처럼 되려면, 혹은 게임에서도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어떤 드라마 속의 모습을 광고로 활용했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폭력을 미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도 폭력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언어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놀리는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도록 짧은 반응을 하거나 무심하게 외면하는 게 좋아요. 너 말은 재미없어. 그게 뭐 어때서? 난 이걸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아. 와 같이 반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체 폭력은 단호하게 싫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이러한 폭력을 우리가 단호하게 경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력적인 학생들을 자극하지 않고 평소 폭력적인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의 경우에, 즉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수치심을 주는 등의 어떤 정서적인 폭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특히 소문에 관련된 경우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어른이나 혹은 마음이 잘 통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이버 폭력의 경우는 가까운 친구들과 일어난 경우에는 화가 난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캡처나 저장, 녹화 등을 통해서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이버 폭력에선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의 경우는 가까운 곳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그 활동 공간이 매우 넓고 영향이 큰 만큼 예방과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링크를 클릭한 후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세요. 잘 보셨나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먼저 낯선 사람의 메시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요. 세 번째,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혹은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하는 것도 좋겠죠? 자, 대처 방안입니다.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첫 번째, 되도록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소속이나 이름 등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의 만남을 주의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원하지 않은 일방적인 연락은 삭제하도록 합니다. 메일이나 카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연락은 삭제하도록 합니다. 자, 방금 유형별로 대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떤 유형의 폭력이든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알고 대처하도록 하십시오. 자, 불쾌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폭력을 가하려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불쾌감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사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폭력이 불쾌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쾌감 전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맞서 싸우기보다는 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를 피하고 또 서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상담기관이나 경찰 등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보복이 두려워서 폭력을 알리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폭력을 지속시키고 강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내가 폭력을 목격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폭력에 대한 피해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거나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기관 등에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폭력의 피해가 주변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폭력의 피해자를 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의 날개를 한번 달아볼까요? 자, 폭력 예방을 실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 날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의 단어를 참고해서 다음 상황에서 드는 느낌을 빈칸에 적어 넣어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반에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땡땡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 아이를 따돌리고 있어요. 원래 그 무리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서로 친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친구가 그 무리로부터 소외당하기 시작했고 함께 어울리던 그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땡땡이라는 아이의 험담을 하거나 진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땡땡이와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땡땡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한번 골라볼까요? 땡땡이와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건 친하지 않은 것이라는데 친하지 않은 친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일단 약간 무섭거나 속상한 기분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게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나랑 친하지는 않지만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 좀 속상하겠죠. 그것도 같은 반 친구인데요. 그래서 또 땡땡이에 대한 험담을 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는 아이들을 보면 즉 가해자를 봤을 때의 마음입니다. 이런 가해자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저는 좀 화가 나요. 이건 부정의한 방법이잖아요. 그쵸? 뭔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친구의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즉 또 진실이 아닌 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굉장히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공감을 해본다면 조금 화가 나는 상황이죠. 또 어제는 우리 반 단체 대화방에서 메신저에서 대화를 나눴던 모양이에요. 땡땡이를 저격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고 누가 보아도 땡땡이를 겨냥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대화였고 욕설을 또 썼네요. 수치심이나 욕설, 간접적인 폭력과 언어 폭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내 마음은 순간 저는 좀 괴로웠을 것 같고 왜냐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을 보는 거는 괴로운 일 아닌가요? 지금 내 마음은 저는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약간 방관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떤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대처 방법을 실천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땡땡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피해자가 괴로운 상황이 아니라 가해자가 부끄럽고 괴로운 상황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단체 톡방에서 한 친구를 괴롭히고 있다면은 우리 반 모두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한 욕설이나 폭력을 멈출 수 있도록 그만하라고 해야 되겠죠. 다수의 방관자가 있다면 학교 폭력을 막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이 피해자의 편에 선다면 가해자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삶에 적용하기 함께 볼게요. 자, 폭력 예방 실천 스티커를 만들 건데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말을 적어보고 그 이유도 함께 적어보려고 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점과 그리고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예를 들어서 함께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학교 폭력 신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요. 이렇게 적고 싶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좀 돕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면은 방관하지 말고 신고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주변의 어른들에게 빨리 이 상황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멈춰요에는 저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은따인 것 같거든요. 은근히 따돌리는 거. 이거는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막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소외당하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사실 은근히 따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좀 관심 있게 돌아보고 여러분이 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 신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요. 은근히 따돌리는 것 멈춰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지금 학교폭력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멈춰야 되는 거 은따라고 했죠.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거 멈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시면 돼요. 선생님은 신고였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아이디어 또 저는 은근히 따돌리는 것이었지만 또 여러분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서 적절한 이유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한 도덕 OX 퀴즈입니다. 자, 1번. 화가 났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모두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X. 그렇죠. X입니다. 화가 난 것을 모두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고 또 자신의 그 화가 난 마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두 번째입니다. 폭력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에게는 불쾌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O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쾌감만 전달하더라도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폭력이 가볍게 피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폭력이 조금 더 심화된 형태에서는 내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가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OX? 그렇죠. X입니다. X. 가해자 역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그러한 폭력의 심각성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자, 폭력과 관련된 수업은 상당히 항상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그 피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가해자였다라는 증언을 좀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교사로서 우리 반이나 혹은 우리 학교에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지만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간과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이런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은 선생님의 과거와 혹은 주변을 좀 돌아보고는 합니다. 혹시 현재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께 꼭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알죠? 도덕 오픈 채팅방에 개원 도덕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개원 도덕스라고 치면 저와 1대1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은 선생님을 믿지 못해서 얘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 상담센터나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플을 활용해서라도 꼭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선생님이 알게 된 그 어플 중에 홀딩5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고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을 5분이라도 안아준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데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선생님도 가입해서 여러 친구들의 폭력과 관련된 고민을 읽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한 명이라도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들을 절대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약속해요. 선생님도 학생들을 결코 모른 채 하거나 놓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과제 꼭 제출하시고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곧 있을 또 시험을 같이 함께 잘 준비해 보도록 해요.